오늘 이 자리에서 논문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송일호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법학 박사 학위를 받았지만 전문 학자는 아닙니다. 전문 학자는 아니고 기업인 출신인데 기업에서 하다가 법학 공부를 했고 정책 공부를 했습니다. 국회 공무원을 한 적이 있어서 이런 것을 한번 다뤄달라는 조계종 총무원 스님들의 그 말씀이 있어서 한번 이 논문을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지난 6월 10일부터 이제 용산공원이 시범 개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120년 만에 외국 점령군의 병창 기지로 활용됐던 이 용산공원이 마침내 대한민국의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 관련돼서 우리가 계획을 추진한 경과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이 있는데 그 시행령과 종합계획 등을 검토한 후에 제가 이 제도적 미비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개선 방안 형태로 제시하는 형태로 제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용산공원은 우리가 식민과 냉전 분단의 아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공간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그런 점들이 특별히 부각되어 있고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보존해야 된다는 그 입장과 그리고 미군이 점령했기 때문에 굉장히 토양이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복구해야 된다는 그런 점, 이런 점들이 굉장히 집중적으로 부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문화재청에서 지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니까 그 지표 조사 결과 용산 미군기지 주변에는 조선시대의 어떤 유장이 매장되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악해독단이라는 거와 와서터, 이태원터, 전쟁서터, 청파 배다리터 등 역사적 유물이 실제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라시대 때 그 사찰인 보광사, 그 다음에 임진왜란 과정에서 멸실된 조선시대 사찰인 고운사, 운종사 등의 사찰이 존재했다는 여러 기록들, 즉 임하필기라는 책, 그 다음에 신정국 동국여지성남, 성종실록, 만기요람, 용제총화, 연려실 기술 등 여러 책자에서 이 근거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산공원이 우리나라에서 역사 문화의 어떤 공간이라는 것이 이런 기록들 통해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이 제정돼 있고 또 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내용은 어느 규정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근대문화유산이라든지 환경오염과 관련된 규정은 무수히 많은데 우리 문화유산에서 우리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70%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과 관련된 규정이 없다는 것은 불교 문화유산의 어떤 복원의 필요성 차원에서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용산공원 조성특별법은 정부가 이제 용산 미군기지 일대를 공원화하기 위해서 국회에 제출한 용산 민족역사공원 조성 및 주변 지역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을 국회위원회 대안으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을 지난 2007년 7월에 제정했고 2008년 1월에 시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산공원법 제정 이유를 보면 반드시 문화성과 역사성을 회복하는 형태로 복원이 되어야 된다는 규정이 명확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용산공원법 제2조 기본 이념 규정에도 이와 같은 규정들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전혀 역사성과 문화성을 담아내는 규정들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그래 다시 말해서 용산공원법에는 각종 어떤 문화유산과 관련된 다른 규정들을 제외한 다른 연관 규정들은 많이 들어가 있는데
문화재나 문화유산 보건과 관련된 규정들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떤 측면에서는 이 문화유산 측면, 그리고 특히 문화유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불교 역사문화 차원에서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로 바라봐야 되는데, 이것과 관련된 공론화 작업이라든지 어떤 그 논문이라든지 사회적 이슈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될 것인가 고민하다가 저는 이제 언론에 칼럼을 기고하는 형태로 몇 번 기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 반향이 없어서 이거를 논문으로 한번 써보자라는 취지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용산공 관련 계획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결론을 제시하는 형태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용산공원은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 중에서 최초의 국가공원입니다. 우리가 그 시도공원은 많이 들어봤지만 우리나라에서 국가공원은 용산공원이 처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용산공원의 총 면적이 300만 평방미터입니다. 참고로 여의도 면적이 299만 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여의도 면적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면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면적을 복구하고 조성하는 데 있어서 문화유산 부분을 포함하느냐, 그리고 이 문화유산을 어떻게 복원하느냐,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고, 특히 불교에 있어서는 이게 대단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논문을 살펴보기 전에 또 한마디만 첨언을 드리면, 용산공원에는 현재 2개의 교회가 있고 1개의 성당이 있습니다. 그러나 불교 시설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종교시설 간 형평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가라는 부분을 살펴보면 우리 불교계가 굉장히 무심했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불교계는 그것을 추상적으로 어떤 문제 제기는 할지 몰라도 구체적으로 논증을 하고 팩트를 들이대고 논리적으로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형태, 이런 것들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산공원과 관련된 논의의 시작은 1990년에 용산기지 이전과 관련한 한미 간 기본 합의서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 차례 논의를 거친 후에 지금 3번에 걸쳐서 그 용산공원 조성과 관련된 종합계획, 이것이 고시가 되면 그대로 행정처분의 형태로서 이제 공권력을 띄게 되는데, 행정처분으로서의 어떤 효력을 띄게 되는데, 지금 두 번에 개정된 것은 고시가 됐고, 재작년에 개정된 것은 아직 고시는 안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게 위원회가 있는데, 이 위원회는 민간 합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국무총리가 당연직으로 위원장을 하고, 그 다음에 유홍준이라는 분이 민간인으로서 위원장을 맡고 있었는데, 지금은 임기가 종료돼서 재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정부가 들어선 이 시점에서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불교계의 어떤 관심이 있었으면 좋겠고, 구체적인 어떤 팩트를 가지고 논증을 하고 우리 불교 교수님들 위주로 해서 이런 부분들이 문제 제기가 계속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나머지 부분들의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용산공원과 관련된 규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용산공원법과 용산공원법 시행령과 그 다음에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기본계획 및 변경계획입니다. 여기에 주요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 부분들은 제가 이거 다 살펴보려고 하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기본적인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들은 다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문화유산과 역사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규정들이 전체가 다 빠져 있습니다. 그러려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제가 중심으로 이 규정들은 다 빠져 있다는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고, 그러면 이 개선 방안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첫 번째, 용산공원 조성추진위원회 민간위원을 구성할 때에 우리 어떤 역사 문화 이 부분을 반영할 수 있는, 특히 어떤 불교계 인사들이 어떤 형태로든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리고 팩트를 위주로 근거를 제시하고 그런 활동들을 전개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용산공원 조성 계획에 불교 역사 문화유산 보건 관련 규정을 반드시 신설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입법안 형태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복합시설 조성 계획에 문화재 보존 계획 추가 관련 규정이 신설돼야 합니다. 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표조사를 해본 결과 어떤 그 유산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 자료가 나왔기 때문에 매장문화재의 경우에 매장문화재 조사기관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 위탁을 받으면 우리 그 불교계에 검증된 기관에서 수행을 한다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의 어떤 그 입장을 대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공원 기초조사에 문화재보호법상 문화재 기초조사 준용 관련 규정을 또 신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문화재와 관련돼서 연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용산공원 정비구역 종합계획상 보존 재사용 건축물 지정에 대한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용산공원 내에는 종교적 형평성을 고려한 시설 복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용산공원은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공원이라는 점, 그리고 이 면적이 300만 평방미터라는 점, 이런 점에서 굉장히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가 국가적 어젠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근대 문화유산의 어떤 복원이나 환경오염 문제만 집중되지 말고 정말로 우리 그 2000년의 불교 역사를 직접적으로 반영할 가능성이 있는 이 그 문화재 복원,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 그 종교 간 시설의 형평성, 이것이 반드시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생각을 또 해봤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도 보면 이런 어떤 관광지에는, 저는 이게 관광지로 조성했으면 좋겠는데, 그 관광지에 보면 성당이라든지 뭐 교회 시설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용산공원에도 그런 시설들이 조성될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빠져 있는 것이 지금 불교 시설입니다. 그럼 이 불교 시설을 어떻게 가져갈 건가? 그러면 불교 시설만 그 복원하자, 회복하자 그러면 아마 사회적 반발이, 굉장히 어떤 여론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럼 이것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들. 그래서 이 추모의 공간으로 활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전쟁 피해자나 또 그 일본과의 어떤 관계 속에서 위패를 보관한다든지 이런 형태를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 그 템플스테이와 관련돼서 어떤 사찰 음식 이런 부분들을 할랄 비견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우리 그 지적 체계가 계신 우리 교수님들께서 이런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실질적으로 어떤 그 팩트를 찾아내고 또 팩트에 근거해서 실질적이고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어떤 대안을 제시하는 형태로 뭔가가 활동이 전개됐으면 하는 바람을 담아서 오늘의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저번에 친구들이 그 영상으로 의견을 했고, 그래서 이 영상 공무원 특별 일분도 하지만 그 협회를 동안에 그 불교 시스템이 성공하다 그런 말씀을 이 교수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협회를 동안에 불교 시스템이 공식 찾아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김윤수 교수님의 포로 계신 우리 노화대학에 계신 방송국에서 경험을 주시겠습니다. 제가 지금 아니라서 코로나
생활 자격도 없고 말씀드린 것도 정부가 중요한 수준이 있어요. 중요한 수준이라도 굉장히 몇 가지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 용산 수호사람에 관해서 우리 대한민국 수호공하고 수호사람에 관해서 소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용산공원이 국가공원으로서 넣어준다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도 일본 하엘 부대가 철수하면서 그 지역을 개발할 것인가 시민에게 돌려줄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논란이 많은데 환경단체라든지 시민단체의 어떤 목소리로서 그걸 개발해가 그 자금을 쓰고 부산시가 뭔가 활용하려고 하는 인간에게 개발하려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시민의 품에 돌려주는데 그러면 거기 공원이 됐을 때 우리 불교계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불교계의 역량이 집약이 되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수님들 바쁠 때 그리고 요새 말하신 이명환 교수님들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좀 실력이 될 수 있지만 그 사회에서는 이미 개인이 훔치기 때문에 힘이 없을 수 있고 또 젊은 교수들은 바쁘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 문화재 보호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왕명공원에 아파트 쓸 때 무슨 문제도 되고 했는데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하려면 자금이 있어야 돼요. 자금이 있어가지고 그 연구를 해야지 연구 자금을 줘야 되는데 한 예를 들면 한 10년 정도 됐는데 지우청 교수님이 대장을 했을 때 검언사에서 동상 스님 100주년 기념 할 때 누가 할 것인가 해가지고 그때 주지가 수진 스님이 주지했었는데 윤청 교수님이 찾아가가지고 설득을 했는데 그랬는지 사람들이 공경을 했는데 윤청 교수님이 그 분야에서 가지고 와가지고 연구를 하고 발전하고 학습된 게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실제 여기에서 힘있게 우리 교수들이 님들의 영향을 갖다가 지각해가 집중시켜가지고 하려고 하면 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조계종이라든지 조계종에서 쓸데없는 무슨 강원 참신 모양 짓는다고 공부들이 아니고 그 돈을 여기에 5억이나 10억 정도를 투자해가지고 할 가치가 굉장히 미래를 생각할 때 힘을 있고 또 도시 중심이 한다고 하면 불교계의 미래를 위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자기 사찰을 하셨는데 매시도 몇 개월 쓰는 사람들이 왜 현재 큰 시간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불교계의 영향력이 있는 교수님들도 하고 여러분들이 조계종 부모는 시작하시고 가지고 좀 지원을 받아가지고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고 또 거기에서 사료를 개발하고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을 때 뭔가 추상적인 게 아니고 불교 유산이 있는데 우리가 20년 불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정이 없다는 거죠. 뭔가 구체적인 자료하고 구체적인 분로 또 거기에서 유물에 무슨 유물이 나면 개발도 하고 보존하고 하는데 그런 불교계의 유물을 발굴하는 전문가들이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런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논의가 오늘 내일 무슨 논의장이 돼가지고 뭔가 이게 뭔가 우리 불교뿐만 아니고 우리 문화의 어떤 미래가 뭔가 꼽힐 수 있는 그런 장이 있으면 계기가 되었습니다. 합니다. 저는 교수님 발표를 듣고 굉장히 많은 것을 느끼게 됐는데 감사드리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1분만 지금 이게 용산공원 에서 종교 간 형평성을 고려하자라는 최초의 의견은 조계종 총무원에서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책 자료집을 냈습니다. 거기서 처음 나왔고 그것이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이게 논의가 되다가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는 정부 과제, 세부 이행 과제에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법률상에 이 법률이 있고 종합계획이 나와 있고 이런데 추상적인 것들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고 구체적인 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역사적 기록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가, 그 문제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